자, 부동산 실명법이요. 부동산 실명법은 먼저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를 먼저 봐요. 명의 신탁이 아니다 말은 언제나 유효인 경우 이 말이죠. 언제나 유효. 또는요 뭐냐면 실명법 있죠. 부동산 실명법이 뭐가 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첫 번째로면 가등기 담보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담보요.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상호 명의 신탁이죠. 상호 명의 신탁. 구분수요적 공유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신탁법상 신탁 재산이 사실을 만 경우, 등기한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뭐 정했죠? 이것은 언제나 유효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요. 명의신탁은 무효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이 있죠. 물권 변동은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유효. 이것을 우리는 뭐냐?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물권 변동은 유효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8조인데요. 8조인데 세 가지의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뭐냐면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할 목적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었죠. 부부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강제 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을 것.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여기서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이것은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 있죠? 그럼 물권 변동도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유효. 이렇게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뭐냐냐?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말을 쓰고요.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의신탁이 유효하고 물권 변동이 유효죠. 이걸 지금 부부간을 가서 한번 부부간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이 남편이죠.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 와이프죠.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목적이 없을 때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유효가 돼요. 유효.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하죠. 이 등기도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대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내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하다? 갑이 소유자고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이것을 대외 관계를 하는데 그때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명의신탁 해지하죠. 해지가 되면 어때요? 을 앞으로 을은 형식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해지하게 되면 완전하게 다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로서 말소 등기, 이전 등기 한다? 소유자. 물권, 요청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간 명의신탁이라 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갑하고 을하고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수탁자라고 얘기하고 갑하고 을을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명의신탁은 무효이죠.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갑이고 을이고 수탁자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한테. 그럼 병은 어떻게 돼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돼서 무효이다. 등기가 무효니까 갑은 뭘 한다? 갑은 말소를 청구하든지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명의신탁에서.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신탁자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말소되기 전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병이 을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생략형이죠. 중간생략형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이 매도인은 보통 뭐가 되냐? 악의가 되죠. 왜 그러냐?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체결을 해. 그럼 이건 매수인이죠. 매수인인데요. 이 사람이 다시 신탁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등기를 하지 않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돼가지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의신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병한테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왜 매도인은 악의가 되냐? 자기는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등기를 했다? 병에게 등기를 했죠. 병이 등기했다고 하는 것은 명삭이 무효라는 것을 아니 을하고 병과 명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이때요. 이때 갑이 소유자인데 이때 을이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다른 말로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을 앞으로 등기하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적극 가담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병이 정한테 처분하면 병은 무슨 행위다? 횡령죄를 짊어지게 된다 이 말이고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말소 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을이 할 수 있고 갑은 소유자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 아니니까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어떻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고 갑을 뭘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하고 진정명의죠. 진정명의는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을이 병이 이렇게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정이 소유자가 되죠. 정이 소유자가 되면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왜요? 갑은 이미 을로부터 뭘 받았다? 매매 대금을 받았죠.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요. 뭐 다른 건 문제 나올 것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약명의사기죠. 계약명의사기로 하는 것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죠. 이 신탁자가요 여기 자금을 주죠. 매매대금을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수탁자한테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명의상 약정을 하죠. 이 명의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상은 무효이다. 무효이니까 명의상 해지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아니한다. 그런데 을이 다시 뭐가 되냐? 매수인이 돼가지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병을 뭐라 하냐? 매도인이라고 병은 원칙적으로 선의이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이지만 물권 변동은 유효인 것. 저기 있죠? 옳은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을이 뭐가 된다? 을이 을 앞으로 소유권이 있다. 물권 변동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을이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고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뭐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되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또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갑은 을한테. 그럼 누가 해야죠? 을이 해야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모방하지만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있어서 을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집을 사달라겠다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인 양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명의신탁을 하도록 하거나 갑하고 을하고 짜가지고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이거 똑같이 이것은 뭐냐? 경매도 똑같다. 경매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주면서 병의 건물을 경락을 받아 오라간다. 그래도 똑같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을은 갑한테 자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집 등기를 이전할 수 있죠?
우리 것을 뭐라 한다? 대물변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매도인이 여기는 선일 때 지금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이라고 하면 어떡하고, 악이다. 악이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중간생략형 등기명사하고 똑같다. 중간생략형 등기명사에서 악인 경우는 명상무효, 물권면도도 무효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명상무효이죠?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란 말,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95년 7월 1일이요. 95년 7월 1일 이전에는요, 판례에서 명상약정이 유효였고, 판례에서 95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실명법이 만들어져 김영삼 정권에서요, 이후에는 명상약정이 무효로 돼 있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상이라는 것은 유효였으니까 명상을 뭐라고?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95년 7월 1일 이후의 명상은요, 이제는 더 이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청구한다?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유주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나 미치척하고 작년에요, 다른 과고시에 나왔었거든요.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이렇게요. 실명법 시행되기 전, 왜 미친놈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2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니, 그러면 옛날에요, 우용민법이 때 이렇게 되지. 알겠죠? 우리가요, 일제시대 때 그런 거 되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무튼, 웬 놈이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95년 7월 1일 이전에는요, 명시하기 유효였어요. 그러니까 유효니까 뭐를 한다? 해제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당연하잖아요. 유효일 때는. 근데 지금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자금을 반환해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계약 명시탁이다. 이것을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중개사법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담법 한번 볼까요? 가담법의 경우는요, 가담법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 보니까 보통 강의를 많이 안 더라고요. 근데 가담법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정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담법 먼저 뭘 보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요. 여기서 2억을 빌려주죠. 이걸 우리는 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비대차라고,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이것으로 돈을 갚겠다. 대물변제 A약을 이렇게 하죠. 알겠죠? A약을 하고 이렇게요. 을 앞으로 뭐라냐? 가등기를 해주죠. 우리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동산 양도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을 우리는 설정자라고 하는데, 이 설정자를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하고, 설정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하죠. 용익을 하죠. 다른 말로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었던 동안 갑한테요, 너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자고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을이 소유자처럼 보인다. 따라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요,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돈을 갖고 말소를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선의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가등기나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몇 년이 경과하면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년이 경과? 10년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제3자가 선의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11조에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또 가등기 담보일 때 뭐냐? 가등기 담보도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법정 지상권에서 보면 토지 위에 있을 때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한 경우 있단 말이죠. 알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법정 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는 가등기를 할 때, 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뭐를 해? 동일하죠.
이럴 때는 뭐가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등기담보를 밀서 얘기하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감류나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전부가 다 뭐다? 그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관리가 된다. 그냥 경락 있으면 다음 전부가 다 소멸한다. 생각났네. 하나 안 했네. 우리가 저당권 할 때 뭐냐면 우선 변제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갑이 A가 저당권이다. B가 가압류다. 가압류. 그다음에 C가 근장이다. 이렇게 됐을 때 배당을 한단 말이죠. 그럼 배당하면 먼저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죠. 그다음에 가압류하고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요?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순서대로 우선 변제다. 평등 배당이다. 평등 배당이다. 그래서 가압류가 있죠. 평등 배당을 받아. 여기가 또 가압류 있고 여기가 또 전세권이 있다. 그럼 또 가압류부터는 또 무슨 배당이다? 또 평등 배당이다. 그래서 가압류 이하는 무슨 배당이다? 평등 배당. 이게요. 하나가 빠졌네 아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적용 범위는 뭐냐면 먼저 소비대차는 뭐가 된다? 준소비대차 이렇게요. 여기서 공사대금이라든가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기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가 섞여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 없어지고 순수하게 소비대차만 남았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에 우리 소비대차는 준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법조문은 뭐라고 하냐? 돈을 빌려준 것은 차용물이죠. 그래서 차용물이죠. 차용물이 지금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걸 뭐다? 대여금 채권이죠. 대여금 뭐요? 빌려줬다면 차용물은 빌렸다 이 말이죠. 빌린 것을 차용물, 빌려준 것을 대여금. 그래서 차용물의 지급에 가름하여 대여금 채권 똑같은 말이야. 그것을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나 뭐를 해야 돼?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 따라서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거 동산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동산 중에서 준부동산은 가능하죠. 뭐가 있으니까 등기나 등록을 하니까.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죠. 질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있는데 이것은 민법이 적용이 되고 가담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뭐냐? 목적물의 가해. 예약 당시 이 말이 중요해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뭐라 돼? 초과해야지. 이때 실행통지, 청산금 통지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 2억인데 여기 5억인데 여기가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뭐죠? 미달이죠.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행통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목적물이 5억이죠. 그다음 빌린 돈은 2억이죠.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런데 여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이 4억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다? 미달이죠.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잠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자 등은 누구누구를 채무자 등이라고 하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채무자 등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을 가등기 담보다. 그래서 여기 5억이고 여기 2억이다 이 말이죠. 여기 A가 있을 수 있죠. 근저당권 1억 있다. 그럼 아까 우리 말했죠. 두 개를 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5억이죠. 5억이면 그 가등기 담보가만 있으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죠. 이것을 청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1억 있죠. 여기 5억이죠. 그러면 선순위를 합해서 빼. 그럼 얼마죠? 2억이죠. 2억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근저당권 있고 이거 뭐가 있죠? 가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지금 무슨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을이 어때요? 이 A의 1억을 대신 갚을 수가 있죠.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냐? 을이요 여기 을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을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1억에 대해서도 갑한테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여 얻은 구상금 채권도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가 된다. 그 말이 중요해요. 선순위 딱 이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B하고 C가 있죠. B를 뭐란다? 저당권이고요. C를 전세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란다?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있고 이 사람도 1억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가 있을 때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얼마 아니죠? 청산금이 얼마? 2억이죠? 그러면 이 2억 원을 누가 가져가냐? 후순위 권리자가 1억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순위가 없다 해봐. 그럼 청산금이 얼마예요? 3억이죠? 3억이면 B하고 C가 각각 1억씩 청산금에서 받아가고 남은 돈을 채무자 등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에 대해서 돈을 받아갈 사람은 채무자 등하고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청산금에 대해서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 후순위 권리하고 채무자 등, 아니요, 후순위 권리하고 채무자 등한테 통지하고 선순위자한테는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디남보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고 호순위 권리자가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그러면 6월 1일을 뭐란다? 변제기라고 하고 여기 12월 1일을 변제기라고 하죠. 그럼 호순위 권리자는 12월 1일 이후에 경매를 청구하고 이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청산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매라는 방법, 하나는 귀속 청사라는 방법. 경매를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귀속 청사를 하게 되면 귀속 청사를 어떻게 한다? 그럼 가담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조에 보면 뭐라 나왔냐? 경매를 하든지 경매, 그다음에 또는요 귀속 청산을 하든지 이렇게 경매를 하든 귀속 청산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뭘 보냐?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보면 되니까 지금부터 뭘 본다? 귀속 청산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속 청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변제기 후, 변제기 전은 절대 안 돼.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한테 통지해. 통지가 뭐한다? 도달하죠. 언제? 7월 1일. 도달한 또 몇 개월? 2개월 기간이 만료. 그래서 9월 1일 딱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청산금을 후순위 권리자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뭐라고? 본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즉시로 뭐란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 이렇게. 그래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우리 뭐냐?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기 시험을 할 때 본등기를 할 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했다.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했다.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 등인데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누락시켜서 했다.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변제기 전에 있다. 된다 안 된다? 다 안 돼. 그럼 무조건 무효인데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쳤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 여기에서 청산금에 대해서는 4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 주관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에 뭐가 돼도 미달되더라도 괜찮고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 그럼 없다고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 통지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다 없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다툴 수가 없다.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 청산금 통지를 했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얘기한다 이 말이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이것은 이제 여기서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산금 통지, 아까 우리 청산금은 채무자 등하고 또 누구라고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청산기간 내 그 다음에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하죠. 한 번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를 청구했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호순위 권리자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가 청구되면 만약에 이건 이제 우리는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여러분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뭐냐? 예약 당시에 미달이 돼도 미달되면 청산금 통지를 하지 않죠. 반드시 초과해야 되죠. 그런데 실행 당시 청산금 통지라든가 실행 통지라든가 청산금 통지, 실행 통지를 여기를 얘기해. 청산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미달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저기는 예약 당시 말이 꼭 있어. 그때는 미달되면 통지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런데 실행 당시
다음에 또 청산금 통지 당시 미달됐다, 청산금이 없다, 그래도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된다. 한번 통지하면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무효, 다시 절차를 거치면 뭐 유효, 그 다음에 후수인 권리자 이렇게. 알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가등기담보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가등기담보는 뭐로 보냐? 저당권으로 봐. 저당권은 뭐가 있죠? 저당권은 우, 물, 추가 있죠. 뭐죠? 유치권은 우물추가 있다 없다? 없죠. 우선 변제권, 물상 대성 추구표가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도 물상 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등기 담보가 경매가 될 때 옛날에요, 우리 이제 뭐냐면 지금은 이미 다 없어졌죠. 2011년 10월 13일인가 2010년 11년이 10월 13일 10년인지 10월 11년인지 잘못했네. 그 전에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가등기 담보라든가 그 다음에 손익보전적 가등기를 그냥 가등기라고만 등기를 했어. 알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뭐냐? 이후로는 지금은 가등기 담보는 반드시 담보 가등기라고 등기를 하고, 손익보전적은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 저당권 설정의 설정 보존, 저당권 설정 등기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요, 이것이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냐 따져볼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가등기들은 아직도 가등기로 돼 있으니까 이놈의 가등기가 손익보전적인지 담보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물어보니까 돈 빌려줬대. 아, 그러면 담보 가등기죠. 너 뭐 때문에 가등기냐 물으니까 교환계약을 했대. 그럼 뭐요? 손익보전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어떤 가등기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바로 물어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예 그냥 뭐라고 돼 있어? 딱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례를 물어볼 거야. 판례가 한다. 판례는 아직도 뭐라고 했다? 판례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전에 담보 가등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등기들은 그냥 가등기만 써 있으니까 이놈이 담보인지 손익보전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지금은 아직은 물어봐야지. 언제까지요? 10년 안에 해야 되니까 10년까지. 그래서 아마 2021년쯤 되면은 이제는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요? 가등기도 본등기라면 몇 년 안에? 10년. 여기 가등기 담보도 몇 년이다면 말소 청구 못해? 1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판례가 담보인지 아닌지 물어보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냥 가등기를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를 딱 하게 되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을 물어본다. 가등기 담보를 물어봐. 저당권으로 딱 보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 청구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가등기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 뭐를 하냐면 법원에서 불안한 거야. 이놈이 가등기인데 무슨 가등기인지 모르니까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법조문에 뭐라 되냐, 너가 담보 가등기냐 손익보전적 가등기냐 이 말이죠. 담보 가등기는 물어봐. 저당권으로 보니까 뭐가 있겠어? 원금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이자가 있겠죠. 알죠? 변제기가 있겠죠. 이런 것을 법원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법원에 경매가 됐으니까. 근데 너가 만약에 손익보전적 가등기면 원금, 이자, 뭐 채권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만약에 손익보전적 가등기면 그 내용이 뭐다? 너 매매계약을 했니? 교환계약을 했니? 증여를 받았니?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놈은 다 찌그러지는 것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놈은 담보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니까 없어지고, 손익보전적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매가 딱 되면 사람들이 어차피 값은 망해가지고 경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저당권자는 아니 뭐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부러 신고를 안 해. 딱 봐가지고 자기 1번이잖아요. 신고를 안 해. 마치 뭐인 것처럼, 손익보전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로 보냐? 신고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당을 안 해줘,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로 본다? 손익보전적으로 봐. 그러니까 뭐가 또 손해보냐? 다른 호수인 권리자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한다? 담보냐, 손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처음부터 등기할 때. 알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담보가 된 게냐 손익보전적 가능성에 따라서 손익보전적 가능성 때는 그 내용을 신고하고, 만약에 담보가 된 게다 그러면 원금, 이자, 그다음 변제기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배당 안 해줘. 알겠죠? 그래서 배당을 해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가득인데요. 여러분 뭐죠? 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하고 그다음에 집합 건물은 설명하기가 약간 골치 아파요. 알겠죠? 그래서요 아직도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요 더 이상 이제 녹화나 이런 건 못 하고 일단 법조문을 한번 설명을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요 다음 주에 요약집보다는 법조문을 가지고 한번 오셔요. 왜냐하면 법조문 있죠. 법조문을 주택하고요 상가하고 그다음에 집합건법은요 조문을 다른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의고사 또 있죠. 오케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